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네티즌 수사대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네티즌 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분석하고 있으신데요. 그럼으로써 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림빵 뺑소니 범인을 잡아서 예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그 외에도 네티즌 분들이 활약하여 빌런들을 잡아냈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프리콘의 두 중사 사건입니다.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는 2019년에 우리나라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인데요. 이런 게임들이 보통 그렇듯이 2차 창작물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DC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으로 대회를 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2019년 프리콘의 갤러리에는 한 대회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입대하는 사람이라며 플스4 프로 리오레우드 에디션을 1등 상품으로 걸고 치킨까지 개인치고는 꽤나 큰 상품을 걸고 대회를 연 건데요. 플스는 그림에만 한정한다면서 1인 1개만 허용하는 등 나름 디테일한 규칙까지 설정하였고, 이를 믿은 창작자들이 3주 동안의 대회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을 출품합니다. 그렇게 카루 대학 생활하는 망가라는 작품이 1등을 하고 미식전 만화라는 작품이 2등을 하는데요. 정말 작가가 그린 것처럼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작품들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최를 한 유저가 갑자기 이 짤과 함께 먹튀를 해버리는데요. 상식적으로 플스를 주겠습니까? 라며 짤죽 잘하고 갑니다. 빠빠rum을 외치며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프리콘의 갤러리는 큰 충격에 빠져버렸고 많은 유저들에게 현타가 와버리는데요. 오히려 그는 지속적으로 유저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면서 더욱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던 갤러리에 전직 탐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본인이 예전에 의뢰받아서 사람 찾아주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며 누군지 찾아보기로 결심했다며 그의 여러가지 행적들을 바탕으로 그의 신상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클라우드 사진에 표시된 군납 표시와 함께 여러가지 사진들을 분석하여 그가 중사임을 밝혀냈고 어떤 부대에서 근무하는지까지도 알아내는데요. 거기에 주최자는 제법이군이라며 아예 손가락 욕 사진까지 올리면서 충격에 빠진 유저들을 조롱하고는 모든 글을 삭제하고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이미 잡힌 물고기였는데요. 배신당한 유저들이 군 기강 회의를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결국 이사단 헌병대에 회부되고 징계위원회까지 열렸다는데요. 한 측근은 그 중사는 어차피 평생 군인 할 것도 아니었다며 들킨 게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밝힙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유저들이 내가 상품으로 대신 지급해 주겠다면서 플스 프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상품들을 상품으로 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해당 중사는 카톡에 이제 뭐 먹고 살지를 상태 메시지로 적어놓고 이후로의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다음은 DC 9급 합격자 퇴출 사건입니다. 1배는 여러모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커뮤니티인데요. 예전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1배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자 본인의 학력과 직업을 인증하는 인증 릴레이가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인증은 종종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한 고대생이 1배에서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을 인증했다가 예전에 수많은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글들을 올린 것들이 발견되어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고 수많은 뉴스에 오르내리다가 결국 경기도지사까지 나서면서 임용 자격이 박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DC에서도 고정직 중 한 명이 9급 공무원 임용장을 인증한 것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요. 이 유저 역시도 특히 아이즈원 멤버들을 성희롱하는 등 굉장한 악질 유저였던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러자 한 유저가 올라온 사진들로 그의 신상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요. 임용장 사진을 포토샵으로 밝힌 후 건설이라는 글씨가 들어간 것을 포착합니다. 또한 날짜 역시도 2020년 10월 12일, 13일, 18일 셋 중 하나로 추정하는데요. 임용장 중간에 마크 역시도 대전의 서구 마크임을 밝혀냅니다. 이렇게 반전까지 시켜가며 완전하게 확신을 하는데요. 게다가 공무원이 인증한 합격 문자와 똑같은 합격 안내 문자까지 찾아내는데 결국 대전 공무원 시험 합격 안내 문자임을 밝혀냈고, 대전시 지방 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 후보자 등록 요령 공고를 찾아내서는 임용 후보자 등록 날짜까지 똑같음을 밝혀내서는 완전히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통해 해당 유저를 신고하는데요. 향후 수사 결과
해당 구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왔고, 역시 청와대에도 아동 성희롱범을 고발한다며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합니다. 결국 경찰은 대전시 9급 공무원 아이돌 성희롱 의혹을 내사한다고 밝히는데요. 또한 아이즈원의 소속사 역시도 해당 유저를 포함한 총 6명의 닉네임을 공개했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까지 밝혔고, 그는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휴직을 냈고 정보통신망법 등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지만 혹시나 공무원에서 퇴출이 안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공무원 생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중고나라 현행범 검거 네티즌입니다. 중고나라의 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잃을 것 없는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여 실행할 수 있는 사기가 중고나라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짜 입금 문자를 보내서 이를 믿고 물건을 건네주는 사기 피해자들이 요즘 많아졌는데요. 장시성을 가진 중고나라 유저는 48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순금 목걸이를 팔았지만 사기였습니다. 사기꾼은 본인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소개한 후 직접 거래를 하겠다고 하고는 퀵서비스 기사를 보낸다는데요. 퀵서비스를 받는 즉시 송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뱅킹을 통해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몇 분을 질질 끌어 절대로 휴대폰 확인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면 이미 퀵 서비스 기사는 떠난 후라고 합니다. 이는 KBS에서도 취재를 하여 방송하기도 했는데요. 장 씨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잡기 힘들 것이라는 말만 들었고 결국 3개월 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수사 종결 통지서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 씨는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본인의 피해 내용을 수시로 올리고 최대한 사기꾼들의 신상을 올리면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면 함께 움직이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들은 중고나라에 금부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기꾼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결국 한 남성에게 중고나라에 내놓은 금팔찌를 사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거래 방식이나 유형이 사기를 당했던 그 사건과 똑같이 본인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퀵 서비스를 보낸다고 했다는데요. 이들은 범인임을 확신하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 후 해당 거래 장소로 갔고 KBS 기자에게도 연락을 하여 해당 범인의 검거 장면까지 촬영합니다. 결국 경찰도 포기한 범죄를 피해자가 직접 해결한 케이스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공범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경찰이 했는지는 안 나오네요. 이런 사례들은 또 있는데요. 작년엔 밀리터리 중고장터에 좀 씁쓸합니다. 검거 스토리 올립니다. 라는 아주 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그냥 일반 공무원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글이 시작되는데요. 그는 번개장터에서 3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신분증과 신분증 이름으로 된 계좌번호 그리고 편의점 택배 송장번호까지 주면서 신뢰를 주길래 입금했지만 사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하니 사건 자료를 종이에 프린터 해와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다시 찾아갔더니 피해자들이 5명 정도 되었다는데요. 피해자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 피해 사례 증거들을 공유하면서 확인하니 모두 같은 편의점에서 송장 작업을 하는 듯 코드 번호가 똑같은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 편의점에 가서 잡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 그게 영화처럼 쉽지 않다는 답변뿐이었다는데요. 지속적으로 경찰에 사기꾼의 정보를 이메일로 보냈지만 경찰에서는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그 편의점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파는데요. 이 많은 GS25 매장을 다니면서 송장 번호를 확인하였지만 같은 코드를 발행하는 편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사기꾼은 꾸준히 또 판매글을 올렸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물건을 구매한다고 연락을 하여 전화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택배 영수증에는 해당 편의점의 지점명이 나오기에 입금 후 택배 영수증까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이렇게 흐리게 보여주었고 영수증만 전체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니 찢었다며 이렇게 훼손된 모습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1시간 동안 조각 맞춤을 하여 평택의 한 편의점임을 알게 되었고 88km를 달려 그 편의점에 가서 송장을 뽑았더니 드디어 맞는 코드 번호였다고 하는데요. 이후로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고
주었다고 하는데 다시 사기꾼에게 웃돈을 줄 테니 꼭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사기꾼이 또 그 편의점에 택배를 보내러 왔을 때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잡은 사람은 그냥 택배만 보내는 던지기이고 그 윗선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파출소에 데려가서 인적사항을 만들게 한 후 총책에게 입금을 받았다고 68만원 사진을 보내라고 시켰다는데요. 밥도 먹이면서 경찰서 가서 아는 걸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여 결국 평택 경찰서에 데리고 갔지만, 오히려 경찰서에서는 입금을 안 했으니 사기가 아니라며 그냥 돌려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을 잡으려고 임의로 사려고 했기 때문에 사기 방조죄나 사기 미수로도 잡을 수 없다고까지 했다는데요. 경찰한테 총책 입금 계좌 받으면 넘겨줄 테니 그거라도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대포 통장일 것이라며 안 된다고 하였고, 글쓴이가 퀵으로라도 유인할 테니 퀵 기사한테라도 협조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니 본인들이 협조는 구할 수는 있어도 퀵을 따라 서초까지 갈 수는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저 혼자 갈 테니 잡고 그 윗선까지 잡아서 경찰에 끌고 온다며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 그때서야 갑자기 따라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퀵 기사를 따라가고 경찰들은 먼저 그 근처에 있다고 했지만 또 경찰은 20분이 늦었다는데요. 결국 범인은 나타났고 잡았더니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잡고 보니 처음에 글쓴이가 제출했지만 경찰은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증거들이 일치했었다는데요. 경찰은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범인을 글쓴이가 하루 만에 잡은 것입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기에 우선 요소라는 것이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경찰은 믿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결국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